2023년 12월 29일 두 번째입니다. 원래 이게 3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얘기가 길어져 갖고 파일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또 부랴부랴 동영상 편집기로 붙여 갖고 올렸습니다. 조금 길죠, 앞에 게. 김홍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방통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참 허접한 인간들이 장관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 검사, 알량한 검사, 그것도 이제 포장되죠. 무슨 뭐 대단히 유능한 듯이 뭐 꼴값도 하는 거죠. 김승경 사건이 그렇게 유능하면 그렇게 개판으로 처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 인간들이 쪽팔린 걸 그냥 거의 뭐 어디 똥똥 속에 처박아 놨는지, 어디서 다 그 밥에 밥도 아깝죠. 그따위 인간들을 다 그냥 장관님 하늘같이 수준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뭐 검사하지만, 제가 검사든 경찰 수사관이든 무슨 검사장이네, 무슨 검사네, 뭐 경찰 경무관이네, 무슨 수사관이네, 무슨 프로파일이네, 무슨 뭐 범죄 흑자이네, 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 걔네들이 뭘 했던 그 성과를 들춰보고 보면은 그냥 자리가 만들어졌건 방송이 만들어졌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겨우 학교 하나 달랑 나온 거, 뭐 서울대나 아니면 또 뭐 그런, 그리고 달랑 그 사시 하나 붙은 거,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방송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것도 방송도 사기로 만든 애들, 그런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어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조작되고 감춰지어 갖고 환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이상한 방식으로 여론이 조작되고, 이런 형태. 가장 두려운 거죠. 민주주의 사회의 적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죠.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민경우라고, 우리 정편이 책 하나를 툭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스파이 외전이라고, 그 지은이가 민경우예요. 그 민경우가 보니까 이 민경우더라고요. 노인비하가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일찍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노인비하가 아니라 노인 혐오, 이거나 인간 혐오죠. 아무리 다른 내용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민경훈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수준.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 사학과. 그래서 정편이랑 연결점이 있는 거죠. 심상정도 서울대 사학과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정편도 맞고 이 인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참 보니까, 그 책도 보고 뭐 나오면 보니까 아주 골수 주사파라는 게 그거죠. 그게 북쪽 보고 절했던 놈들. 말하자면 이제 새벽마다 단파 라디오 듣고 거기서 그 위에 있는 김가 놈들, 그 수령 놈들한테 절했던 놈들, 네? 그런 놈들이 주사파, 그렇죠? 그런 놈들이 이제 대거 소위 말해서 바꾼 거죠. 뭐 바꾼 거 좋죠, 당연히.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애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데 충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제정신을 가지고 돌아서는 게 맞죠. 근데 우리 거꾸로
그 자신이 그 해왔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회복이나 신념으로 할 것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짓을 주사파 활동했던 것을 또 공격하고, 공격하는 건 좋아요. 또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반대쪽에 극우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파 활동했던 놈들이 가서 친일파, 친일 맹종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자와 극우는 같다고. 결국은 이런 인간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일제의 어떤 침략을 옹호하고 독립군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반일 감정을 조작했는 이런 망언이라든가. 근데 그런 걸 한 놈들이 대부분 이제 김영환이도 그렇고, 보세요. 강철 김영환이도 그렇고, 또 하태경이 같은 애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주사파로 주체사상을 옹호했고, 김부자들, 김씨 왕가의 그 단판 라디오 들으면서 맹종했던 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그 권력에 굶주려서 그러니까 사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주체사상을 옹호했다는 거, 주체사상을 왜 했는가? 그건 순수한 학생운동?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뽀다고나고 멋지게, 이 소위 말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좀 한번 좀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염치 없고 수준이 낮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서울대 의대 나오고 뭐 사학과 나오고, 이런 인간들이 또 시험은 잘 봐요. 민경우 수학학 연구소인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인간들이 또 사교육에서 돈을 또 억 단위, 수십억 단위로 땡기는 애들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사학 시스템, 그러니까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교육 시스템의 또 수혜자예요. 이제 돈은 벌만큼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명예, 그래서 또 금배지 하나 달아보고 뭔가 자리 하나 하려고 또 기어 나와서 이제, 근데 결국은 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지가 한 말들이 있거든요. 노인 혐오 발언부터 시작해서 참 이런 허접한 인간들, 또 무슨 또 의사 임내하는 놈들 또 뭐 있죠. 일단 철옥은 동생이고 똥은 똥끼리 논다고 한동훈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비슷한 인간들을 주워 모아갖고 참 한심합니다. 또 이런 인간들이 또 욕도 잘해요. 지나가는 그 사람이랑 또 욕하고 막.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이 문제 제기하면 또 그럴 수는, 또 그런 거 신경 쓰는 인간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를 중퇴했고 서울대 사학과를 나왔다고 하는 그런 레떼르가 있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1917년생이고 어머니는 31년생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제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대요. 그 양반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 양반들이야 뭐 한두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역사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학과를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그 스파이 그 책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인간들이 또 그 권력을 이제 쫓아가서 이게 그런 거 탁탁 하는 데는 귀신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는 통한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어쨌든 잘 해보십시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 비대위원을 하든 비가 대가 하든 어쨌든 한심한 인간들. 자, 뭐 보니까 또 민주당의 이명백 그 뭐 공관위원장이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재명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공천은. 아무리 봐도 그 이재명이 정치의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그래 뭐 속으로야 공천 그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내 중심으로 다 그 권력을 이렇게 공천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성실하게 이명백 같은 사람 말고 좀 아삼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이런 성실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예측되는 듯이 옛날에 뭐 DJ나 노무현 때 뭐 비슷한 그 청와대 기획위원 했던 사람 쭉에서 자기 그 대선 때 뭐 캠프에 있던 사람 이렇게 그 뻔한 속셈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뭔가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사실 뭐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낙연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 또 사실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자기네 개인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크게 하려고 하면은 명색이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도 조그마한 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정치를 크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뭔가 액션이라도 뭐라도 이런 그런 것도 싫고 그냥 형식적인 거 다 싫고 글쎄요. 그 윤석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그냥 장관이 개새끼든 쇠새끼든 그냥 대충 다 임명해갖고 제가 뭐 하다 하면 경로를 하든 뭐 하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런 식 이게 뭐가 다른 이렇게 문제제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경우 참 이명백은 또 보니까 고대 정의과 교수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질 않았을 겁니다. 아마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학부 때 대학원쯤 다녔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이성균 문제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근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아예 그러면 판사가 피의사실이 법원이 금지를 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고인, 그 피의자 피의 대상이 돼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입건된 거죠. 근데 지금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있어.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러면 바로 해당 법원의 판사한테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피의 사실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심의할 수 있게끔. 아니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안으로는. 현실적일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은 그 상태라고 하면은 바로 판사가 관련된 기록이나 수사 상황을 바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종의 수사를 신문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은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합리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하면 판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가처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뭐 부주의했다고 하면 직접 판사가 수사기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제재라고 하면 뭐냐면 일종의 그거 자체가 일종의 재정 신청 같은 그 행위를 다른 어떤 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견제도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사실은 아무런, 여태까지 한 번도 이걸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사기관 애들이 자기가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안으로는, 대략적인 안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성균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성균 쪽 변호사가 경찰한테 일종의 의견서, 예를 들면 경고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들 그 실장 말만 계속 믿고 마치 실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경찰의 의도가, 경찰이 어떤 형태로든 이성균을 엮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불편부당하게 수사해야 되는, 경찰이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뉴스아이킥에서도 물어봤죠. 신장식 변호사가 저한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니 왜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을 붙여서 신문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아니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을 같이 수사한다고. 아니 같이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을 한 후에 그 결과로 무고 사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을 같이 버렸는데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따위 수사를 합니까? 이거를 이 수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수사 관련된 애들도. 대충 이제 뭐 수사 뭐 무리했다 이런 소리만 하고, 무슨 경찰학과 교수든 변호사 이런 애들도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몰라, 무지하고 몰라. 수사의 방식도 모르고 무지하고. 근데 실제 디테일한 부분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마약 수사라든가 어떤 수사의 일반적인 형태의 포뮬라한 것이 안 만들어져 있고, 사실 그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어요. 사실 핵심적인 건 그거거든요. 이런 형태일 때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이 최적의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사실 해야 됩니다. 결국 이성균 사건의 문제는 마약 사건을 하면서 거기에 부과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섞이지 않게, 진술이 섞이지 않게. 근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수사관애가 이렇게 앉아갖고, 야 이성균 너 얘기해봐, 너 실장 얘기해봐, 이거예요. 너네 중에 싸워서 이기는 애가 내 편, 이런 거예요. 이따위 수사가 됐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성균 사건 수사 핵심이 잘못된 부분 바로 이거.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거예요. 그 의도했다는 건 결국은 엮어 넣으려고 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노출되게 많은 애들 쪽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떤 변호사놈도, 소위 뭐 입 바른 소리 해야 되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인가 아니면은 뭐 수사를 좀 자칭 안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 범죄 전문가든 경찰학 교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죠.
뭣도 모르는 놈들이라 그런 거예요. 변호사 애들 그것도 수준도 안 되는 변호사. 이게 그러니까 범죄나 범죄 수사가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분노는 하되 뭐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해가 그다음에 뭘 바꿀, 어떻게 문제제기,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뭐 이성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훅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얘기했는데, 변호사 중에 한심한 인간들, 진짜 수준 안 되는 인간들, 이런 거죠. 그 권성에 맞죠? 의뢰인 돈 받고 튀는, 돈 받고 공탁금 내야 돼요 하고 지금 수천만 원 갖고 튄 놈도 있고, 수임을 했는데 사건 진행 안 하고 먹은 놈도 있고,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중에 공탁금을 꾹 먹고, 그런데 이런 놈들이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들이다. 그리고 이런 놈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라는 애들도 지구실을 못하는 거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라고 의사라고. 며칠 됐지만 롤스로이스람 그거 처방한 의사놈, 그 성형외과 의사놈, 완전 개새끼죠. 마취 시켜놓고 그 성범죄 마취된 여자 환자들한테 거기 성범죄 저지르고 그거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보관해서 낄낄거리고 그걸로 하고, 완전 쓰레기도 그런 새끼들이 의사니 세상에 참.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런 놈들이 마약을 함부로 퍼주고 그러니까 마약 공급책 얘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연모하는 놈인데, 얘한테 마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나 아니면 도매상, 얘들부터 파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 수사는? 그게 진짜 마약 수사 아닌가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경찰이고 검찰이고 뭘 수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부산 돌려차기 이놈이 또 저기 탈옥해서 뭐 그 피해자 뭐 보복했겠다. 그 새끼는 계속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관종이기도 하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 한들 형량이 더 나오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고, 그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구멍이죠. 어쨌든 뭐 내년부터는 그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고 입법 예고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한테 그 재판 기록, 수사 기록 혹은 재판 기록, 저는 수사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재판 기록 관련된 부분인데 아닌데, 이거는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범죄 피해자의 재판 열람 등사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내 수사 기록 열람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재판 기록에 수사 기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수사하는 거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수사를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수사 기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못 보고, 왜냐면 이게 수사한 애들, 검사든 그 경찰이든 완전히 무능한 새끼들, 아주 꼴통 새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대충인 것도 많고, 그것이 노출되기 싫으니까 실제로는 범죄 피해자나 관련자들한테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법무부에서도 그건 완전 목숨 걸고 반대할 거고, 경찰이나 그건 마찬가지. 근데 실제로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재판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거죠. 법무부 애들도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뭐 변호사 놈들이라든가 범죄 전문가들도 일부는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고, 대부분은 모르고
관심이 없고 범죄 피해자들 보호하는데 뭐가 중심인지, 그리고 사실 사법개혁, 수사 사법개혁의 핵심이 수사 주체, 경찰이든 검찰이든의 수사 기록의 객관화, 공정, 객관적인 공개의 검증이라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 다 눈 감고 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심이 그건데, 핵심은 다 외면하려고 하죠. 저만 몇 년째 떠들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떠들 거죠, 이제. 죽을 때까지 떠들어야죠. 현직 치안감, 현직 중앙경찰학교장 직위 해제됐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 현직 치안감 인사비리 입증 난항, 고위경찰 줄소환, 추가 압수계 또 했는다. 그러니까 검찰 애들이 그 경찰 고위직을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왜? 이게 뇌물 사건이니까 지들이 입 맞추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얘기잖아요. 다 개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검찰 수사관에도 지금 목포 쪽에 구속돼 있는 애가 있어요. 걔부터 조지거나 아니면은 성역 없이 진짜 위아래 싹 다 두지면은 다 동시에 두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게 무슨 수사 알려주시니까 당연히 다 굶주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싹 다 털어버리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검찰 애들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이 하다가 대충 뭐 치안감 한둘 잡고 꼬리 자르기 하거나, 사실은 치안감 하나 자살했을 때 그때 꼬리 잘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사실 생각 외로 크니까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러는 거죠. 언론에 흘리는 겁니다. 이게 또 뇌물 사건이 거의 어려워, 입을 다 맞춘 것 같아, 잘 안 되라고 계속 떠들어대면서 슬슬슬 이렇게 흘리다가 연말 연초 쭉 지나고 내년 1월 2월쯤 되면 정치적인 뭐 이런 거 되고 그러면 또 조용히 그냥 맨 놈만 잡아서 끝내는, 100%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더 나갈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여기서 한 내년 1월 말 중순 말쯤에 대충 그냥 어사무사하게 퍼집니다. 그게 누구도 바라는 거죠. 경찰도, 검찰도, 정치권에도, 지금 있는 정권에 있는 애들도. 또 그럼 또 부패의 고리는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방법은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 놈들도 알면서 다 입을 꾹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런 새끼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자, 이틀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뉴스도 하지만 이제 뭐 연예대상도 하고 연기대상도 하는데, 내일 토요일이고 날씨는 나쁘지 않으니까 연말 차분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